예스 탑. 예스 탑. 최영래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일정인데요. 당초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결국 총리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우택 원내대표와 비주류 측 간의 의견 충돌은 결국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전개될 조짐으로 보이고요. 왜 유승민이어야 하는지, 어떤 혁신 프로그램을 갖고 정권을 달라 요구하는지 공개하라. 이런 정우택 원내대표 요구에 유승민 의원은 의총에서 정견 발표를 구하는 건 굉장히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짓이라며 일갈했습니다. 새누리당 이 비박근혜계는 내일 긴급회동 계획도 알렸는데요. 탈당 혹은 분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나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와 3부에서는요.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새누리당 이해훈 의원을 각각 연결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당 상황 여러 가지 입장들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새누리당 분당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새누리당 비주류 비박계는 유승민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지 않으면 탈당을 감행하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결국 탈당은 시간 문제일 뿐 이 문제는 당을 박차고 떠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새누리당 분당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탈당이 임박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탈당의 시계 또 이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그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렸고요. 네. 의원총회 끝난 뒤에는 또 친박은 친박대로, 비박은 비박대로 여러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의원총회 자리에서는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당이 풍비박산 난다. 아하. 유승민 의원 아니더라도 당 혁신 진행할 사람이 있다. 그리고 네. 2,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안에 비대위원장 어떻게 언제 할지 그걸 이제 분명히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 이런 제의는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박계 중진 의원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오늘 오찬 모임을 가졌는데요. 네. 여기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참석을 했고 유승민 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임에서 내린 결론이 친박계가 유승민 비대위원장 추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네. 내일 오전에 비주류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모아서 이제는 집단 탈당 문제 행동 최종 입장 정리하겠다. 이제는 네. 행동으로 나서야 네. 될 때다. 그 행동은 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인 유승민 의원이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본인이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최후까지 당내에 남아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지금 아직 마음을 완전히 굳힌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분위기가 전개되면 유승민 의원도 결국 탈당 감행할 것은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고요. 유승민 의원 얘기도 오늘 이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뭐 모욕, 무례 강하게 나와서 자 결국 이 친박계가 유승민 비대위원장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렇죠. 친박계가 왜 이렇게 유승민 의원에게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 유승민 의원 하면 그 친박계로서는 눈의 가시와도 같을 겁니다. 한때는 또 친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때는 친박이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근데 새누리당 내를 보면은 대권 주자로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 친박 비박 털어서 1순위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원내대표 시절에 배신의 정치의 상징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친박으로서는 이제 털어내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인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정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이 됐다라고 하면은 먼저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이 그 임시 지도부지만은 비대위원을 구성해야 될 텐데요. 네. 그러면은 틀림없이 비박 위주로 비주류 이유로 비대위원 지도부를 꾸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새누리당의 혁신을 이끌어 갈 텐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할 작업이 당에서
박근혜 색깔 지우기일 겁니다. 인적 청산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많이 하더군요.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출당 네. 혹은 탈당 네. 권유를 할 거고 또 이제 친박 핵심 인사들 최순실의 8남자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 시도를 하겠죠. 친박으로서는 자신이 당에서 축출되는 상황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인 정치적 미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당을 혁신해서 당의 정체성을 그 우편향인 보수 일변도에서 좀 중도로 네. 복지정당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더 나아가서 영남 기득권도 포기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친박으로서는 차라리 유승민 의원하고 딴살림을 차리는 것이 낫지. 오히려 그 정권을 주기에는 네. 그런 일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인데 혁신은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데 자 친박계가요. 그럼 대안이 있겠는가 싶은데 이런 이름들이 나오더군요. 김황식 전 총리, 이회창 전 총재, 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또 최근에는 이제 이인재 의원도 그렇습니다. 대권 선언까지 한 상황인데 자 좀 상황을 바꾸는 변수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 인물들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것 자체가 친박계가 그 유승민 비대위원장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저는 김황식, 이회창, 손학규 비대위원장 어떤가 이런 말 나왔을 것을 보고 하는 말이 한마디로 좀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당이 처한 현실을 참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당장 손학규 전 대표, 물론 민주당 전 대표였죠. 냉소적인 반응보였습니다. 그 광장의 시민들이 왜 새누리당 해체 요구하는지 통렬한 성찰부터 해라.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리고 이제 친박계로서는 만약에 이제 분당이 현실화되고 또 다음 달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했는데도 만약에 영입하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 대선 후보로 누구를 내세울 거냐 이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마침 이 문제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갔죠, 결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질의가 있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그 대선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아마 친박께서 이런 논의가 그 인물들 자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없는 친박계 권력에서 밀려난 친박계 그런 미래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탈당과 분당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결국 탈당을 하면요. 최소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20석 이상은 돼야 될 것이고. 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세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할 텐데 어느 정도 규모를 예측하세요? 사실 그 한 정치인이 자기 정당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보수 정당 집권 여당에 몸담은 사람이 안락한 보금자리 떠나서 황량한 그 광야로 나가는 건 쉽지 않은데요. 물론 이제 역사적 소명도 필요하고 정치적 소신 또 명분 따라야 할 리더십도 필요하지만은 자신의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그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 여론도 봐야 되고 또 경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지역구에 보수 정당의 경쟁자가 생기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고려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저런 사정 감안하더라도 비주류의 집단 탈당의 의미를 가지려면은 원내교섭단체 20석은 최소한 구성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이 얼만큼 탈당할지 이제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략 30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이런 비주류의 새누리당의 분당이 여론의 지지받고 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친박계 거리를 두고 이런 정치적 행보를 벌인다면은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또 2차 탈당하고 또 새로운 보수 정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한 50명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2차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 당이 한 4개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정치 지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가정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큰 정계 개편이 몰려올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새누리당 비박계가 분당하게 되면은 저는 그걸 제4지대라고 봅니다. 아, 제4지대. 예, 제4지대라고 보는데 아니고. 예, 네. 제4지대에 정착하면은 비박계 위주의 보수 신당은 야권에도 정계 개편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네,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야권의 재편이 일어나서 친문재인계와 비문재인계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 네. 특히 제3지대의 비문재인계, 네. 지금 있는 국민의당이나 손학규 전 대표나 네.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 네. 이들이 힘을 합쳐서 제3지대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 정당 2개, 진보 성향 정당 2개로 정착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아하.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네. 또 다른 정계 개편 회오리가 불을 닥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친박 위주의 정당과 비박 위주의 정당이 다시 합쳐졌으면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친박의 바람인데 네. 그런 시나리오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제3지대와 제4지대가 개헌을 고리로 통합할 수도 있다. 그래요. 거기에 반기문 유엔무 사무총장이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계 개편은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확실한 것은 내년은 정말 벼랑무쌍한 정치의 한 해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켜보죠. 오늘 아주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요즘 뭐 정치 뉴스만 보면 특히 분당 사시는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라신다 그럴 그래요. 겁니다. 자, 분당 매일 나오는데 뭐 할 거면 빨리 하고 화끈하게 내년도에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